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업계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지속 가능 항공유 SAF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고 특히 물류나 공급망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2025년 현재로 보면 전 세계 SAF 사용량이 작년보다 벌써 80%나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항공 쪽 탄소 감축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SAF가 도대체 뭐고 기존 연료랑은 뭐가 다른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제는 없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SAF.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친환경 연료 이렇게만 보기엔 좀 더 복잡한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SAF는 지속 가능 항공 연료, 그러니까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지속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식물성 기름이나 우리가 쓰고 버린 폐식용유, 그 FOG라고 하죠. 그런 거나 농업, 임업 폐기물, 아니면 도시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핵심은 그거죠. 화석 연료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 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쓴다는 점.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고 하죠. 거기서는 올해 전 세계 항공유 수요 중에 한 0.7% 정도는 SAF가 차지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 기존 항공기 엔진이나 뭐 인프라를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최대 50%까지 섞어 쓸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탄소 배출은 전체 과정에서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 80% 감축 효과라는 것도 사실 어떤 원료를 썼는지, 뭐 폐식용유를 썼는지 아니면 다른 논업 폐기물을 썼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분석도 꽤 흥미롭죠.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쓰던 석유 기반 항공유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원료군요. 맞습니다. 원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말씀드린 폐식용유, FOG나 농업 폐기물, 또 도시 고형 폐기물, MSW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랑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합성연료, 그러니까 이퓨얼이라고 부르는 것도 연구 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부터 마지막 연소까지 이른바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탄소 발자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식물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 효과 덕분에 실제 배출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데이터도 이걸 보여주고요. 만드는 방식도 기존의 원유 정지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폐유를 수소로 처리하는 HFA 방식이라던가 가스를 액체 연료로 바꾸는 피셔 트롭시 같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들이 쓰입니다. 아하. 그럼 항공업계가 이렇게 SAF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 아무래도 그냥 환경 생각해서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니 해도 국제적인 규제 강화와 가장 큰 압박 요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그 국제항공탄소상세 감축제도 콜시아라고 하죠. 이게 2027년부터는 의무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들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거죠.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Refuel EU Aviation이라는 규제로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무려 70%까지 SAF 혼합을 의무화한다고 하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 나라들도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는 국제선의 SAF 1% 혼합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요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투자자들이나 뭐 고객사들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 감축을 요구하면서 항공물류에서 SAF를 쓰는지 안 쓰는지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ESG 경영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에 신경 쓰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SAF를 딱 1%만 섞었어도 연간 16만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나무를 한 2,500만 그루 심는 효과랑 맞먹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감축 노력이 결국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구하고 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경제적인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럼 뭐 글로벌 항공사들이나 공항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네요. 네, 그럼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데는 이미 대규모로 SAF에 투자하고 장기 구매 계약도 맺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단순히 연료를 사는 걸 넘어서서 아예 파트너십을 맺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거죠. 공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AF를 저장하고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있죠. 인천국제공항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일부 자료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친환경 항공편이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 문제 아닌가요? 지금 보통 항공료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게 정말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폐식용유 같은 1세대 원료는 양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라든지 해조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합성연료, 이퓨얼 같은 차세대 원료 개발이랑 상용화가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SAF 공급량이 전 세계 항공유 수요의 1%도 채 안 되니까요. 결국 SAF라는 게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항공이나 물류 산업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바로 측정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SAF를 얼마나 썼고 그래서 실제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또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회계 기준, GHG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화물 운송 배출량 계산 표준인 ISO 14083, ISO 14083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측정해야 진짜 감축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소위 그린워싱 논란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속가능 항공유, SAF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규제나 기술, 또 시장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비용이나 공급량 같은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남아있네요. 네.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물류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SAF 도입이라는 게 단순히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공급망 탄소 관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SAF 시대를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 정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해질까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